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우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첫날인데 오늘 광화문에서 첫 거리 인사 하셨더라고요. 광화문에 많은 후보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그 이순희 동상 앞에 예. 그 사거리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죠. 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까? 아니 뭐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거기는 사람보다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예. 거리 유세는 잘 했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랄까요? 이 조직력이나 충성도는 대단한 것 같은데 당에 대한. 지금 오마이인가? 예. 오마이에서 나왔던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다음으로 이번에 선거연락사무소가 120군데 정도 있으니까 다른 당에 비해서는 뭐 훨씬 많죠. 예. 그렇게 끈끈한 당원들의 뭐 행동 원인이랄까요? 뭐 어디에 있을까요? 같이 투쟁을 했잖아요. 5년간 길거리 투쟁을 하다 보니까 동지애락하나 그런 게 많이 쌓인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후원금도 25억 6,450만 원 다 거쳐졌죠. 아, 그렇습니까? 예, 대단하시네요. 자, 이 두 번째 대선 도전이신데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으로 국민들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양당 후보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가치, 도덕성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래 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이 체제 문제라든지 혹은 시장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행되는 상황도 많고 그래서 국민들께 대선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창당 4년이 지나서 우리 공화당의 가치라든지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이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좌우가 생각이 다르지만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한테 정권 교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 그래서 단일화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뭐 단일화가 안 돼서 정권 교체가 안 돼도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죠. 국민의힘은 왜 거절했을까요? 뭐 대통령 다 된 줄 알더라고. 우리가 보는 판은 이미 이겼다. 판은 전혀 다른데 원래 저도 정치 오래 했잖아요. 삼선 해보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치러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민심의 행각을. 그런데 뭐 요즘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언행이나 또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은 표깨 먹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꼬그라졌다 하루아침에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진정성 또 이 청렴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제1야당이 저렇게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우파로 좀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조원진 후보 오셨다고 해서 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또 많은 당원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조원진 찍으면 조원진 대통령 됩니다. 이런 글도 있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치인, 우리 공화당 반드시 이깁니다. 조원진 힘 좀 내보자. 조원진 후보만이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예,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출마 소식 알리셨습니까? 뭐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답은 없으시고 아무런 말씀 없으셨어요. 예. 그 퇴원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몸 상태가 생각보다 잘 치료가 좀 더디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퇴원이 좀 늦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퇴원 그리고 퇴원 때 내놓을 메시지 여기에 지금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가장 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대통령 사면에 대한 사의를 한 번 더 표명 정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일 테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보수 정당을 좀 지지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 어떻습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구형 농고문을 오늘도 보고 왔는데 참 농고문 못되게 썼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 대통령이 다 보셨잖아요. 다 서류를 가져가서 다 보신 상태라서 감정이 안 좋으시겠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 건 뭐 당연히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뭐 원래 배신자 트라우마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탄핵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주동자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권선동, 뭐 윤핵관 장제원,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주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이 당연히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섭섭한 게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 잣대가 절차나 과정이 잘못됐다. 또 뭐 권선동 같은 사람은 탄핵재판소에서 울면서 탄핵해달라 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윤석열 후보 지금 최고 실세 아닌가요? 나는 그래 들었거든. 게다가 형 집행정지 불발된 거 문제 또 그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의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거 뭐 불발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돌아다니더라고요. 의자 부분은 뭐 윤석열 후보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요. 그거는 황교안 대행 때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도 의자를 넣어줬죠. 그런데 이제 서울검사장 할 때 형집행정지 2번을 거부한 건 윤석열이 맞잖아요. 그다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나오시기 이틀 전에 내곡동 사저를 공매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일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대구 그 시당 방문했을 때인가요? 조원진 후보가 앞에서 시위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선수 교체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선수 교체했으면은 선거 쉽게 갔는데 그때 선수 교체 안 하는 바람에 선거가 어렵게 됐어요.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대구를 찾아서 대구를 부활시키겠다. 대구의 아들로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 아들은 아니고 부활은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은 대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구 분들이 보통 이 보수 후보가 나오면은 7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 민주당 후보가 25, 26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을 못 연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 문제가 워낙 크게 대두되니까 그게 수면 이하로 잠시 묻혔지. 대통령 나오시면서 그게 다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달성군에 어제도 그렇고 1,000명 이상 분들이 평일인데 오시거든요. 오셔서 뭐 그냥 울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 것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 흘리세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 오시면 좀 조용히 경호를 중심으로 조용히 계시면 좋겠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전 대통령이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일부 박사모 단체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박사모는
단체가 워낙 많고요. 많으니까. 윤석열 우리 그날 대구에서 선수 교체 하락할 때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쭙자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해야 된다. 지난 주중이군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윤석열도 적폐라 봐요. 어허. 그래서 본인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에 예. 보수의 가치를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예. 보수 정당으로 보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자꾸 좌로 가니까 적폐가 적폐를 수사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러면 총장이 있을 때 모든 좌파 정권 때 검찰총장들이 총대를 맸잖아요. 권력 게이트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팽개치고 나온 분이 지금 와서 갑자기 적폐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이 보인다 이래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난 1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9년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황교안 나경원 전 의원이 허위라고 했어요. 근데 조 후보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황교안 대표 며칠 전에 봤는데 부정선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 그래서 만나 뵀는데 본인은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에서 사면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셨다는데 지도부라는 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젠가 밝혀질 거다. 근데 아마 그 말 했는 사람이 되게 불안해할 거예요 지금. 불안해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단일화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는데 거부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공화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예. 이것이 원칙적인 예. 일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거부했는데 게스팅 보트 역할이 될 거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후회하는 사태가 온다. 우리가 지금 선거하면은 지난주에 이미 작업은 다 들어갑니다. 예. 계약할 거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경솔했다. 그렇게 판세에 대해서 여론의 허상에 쫓기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 등의 워딩을 보면 우리 공화당 등이 너무 강성 보수니까 함께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수는 중간인데 쟤들이 자꾸 좌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강성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국민의힘이 자꾸 좌로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사람도 버리고 저 사람 버리고 예. 왼쪽 사람만 데리고 오면 개혁하는 줄 알고 국민의힘이 개혁하려면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은 안 바꾸고 왼쪽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개혁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준석 대표 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준석 때문에 정권 교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볍다 이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달빛 밝은 날께서 의리 있다 조원진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예, JBI 방송님께서는 보수 진보 하이합시다. 안내양께서 우리 가족은 조원진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응원이 많네요.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응원해 주시네요. 50만 명 당원이 되니까. 또 하나 이제 야당은 좀 야당의 기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고 국민을 대변하지 못했다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 한 80곳 정도 재래시장을 다녔어요. 전국에. 그냥 10,000원 20,000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대부분 많이 가서 재래시장한테 그분들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은 좌파라서 그렇다 하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가 너무 세다고요. 조금 이제 저항의식도 있고 또 잘못된 데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예. 아, 시장 방문하실 때 그냥 혼자 가시는 건 아니고 당원들이랑 같이 가서 매출도 올려주고 하시는군요. 아, 예. 저 마지막으로 그 아무래도 군소보다 보니까 토론회 참여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회가 또 많이 주어지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우리 당과 또 조원진 나를 홍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공화당이 당원수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당원수가 세 번째고 미안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의 20배입니다. 당원이. 예. 그다음 정의당이 6배예요. 그런데 토론을 안 붙이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해서 어긋난다 이래 보는 거고요. 뭐 어차피 저희들은 뭐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전국의 스케줄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뭐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가 워낙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참신하고 깨끗한 후보 뭐 이런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의원 시절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안이 받기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거 왜 여쭤본 거예요? 안희정, 예. 그다음에 이재명, 예. 박원순, 예. 그다음에 김경수. 예. 제가 안리바뀜 중에서 이재명 후보만 살았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튼 정치를 떠났던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데 상황적으로 그때 대강 제가 느낌이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문제점이 이재명 후보인데 예. 이재명 후보는 살더라고. 여기는 그게 다 그래서 저보고 그 누가 김건희 씨하고는 다르지만은 점쟁이라는 얘기 다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때 이게 뭐 좀 여의도 바닥 음모론처럼 좀 떠다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차례로 이 사람들이 제거된다. 뭐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어떤 정보를 안고 한번 질문해봤나 싶어서 그때 궁금했던 점을 오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오래 정치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죠 판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회 기회도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방송 각종 방송에서 인터뷰밖에 없어서 앞으로 몇 차례 불러주세요. 예, 같이 하시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